안녕하세요. 속전속결 루사쌤의 파이썬 기초문법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스트의 요소를 이용해서 합과 최대, 최소값을 구하고 for를 이용해서 각 요소를 하나씩 호출해서 반복 처리하는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각 요소들의 합을 구할 때는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리스트를 입력할게요. ns는 sum n이라고 입력하면 각 요소들의 합을 구해서 변수에 저장해 줍니다. 프린트 해볼게요. 최대값을 구할 때는 max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 최소값을 구할 때는 min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min n 이렇게 입력을 하면 최소값을 nmi에 저장합니다. 자, 프린트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합과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sum, max, min 3개의 함수를 배워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리스트의 값을 하나씩 호출해서 반복 처리하는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3, 5, 1 이렇게 저장을 할게요. 3과 5와 1을 호출해서 동일한 작업을 반복 처리하려면 포문을 이용합니다. for i in 하고 우리가 여기에 리스트 이름을 바로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i에는 리스트의 원소 3, 5, 1이 순차적으로 저장됩니다. 먼저 프린트 i 해볼게요. 네, 이렇게 3, 5, 1이 순서대로 i에 저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i를 호출해서 i 곱하기 2를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입력하면 i 곱하기 2는 그러니까 3 곱하기 2는 하고 3이 6의 값을 출력하겠죠. 그리고 end는 t라고 있는 것은 바로 입력한 후에 아래줄로 내려가지 말고 탭 간격을 주어라 이런 뜻입니다. 탭 간격은 일반적으로 8칸입니다. 엔터 해볼게요. 네, 이렇게 각 i의 값에 곱하기 2 한 내용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각 항목의 간격은 탭 간격인데요. 글자의 숫자가 많을 때는 조금씩 글자가 그 간격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좁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A에는 학생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B에는 학생들의 수학 점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각 학생의 이름과 수학 점수를 함께 출력하고 싶다면 같은 인덱스끼리 출력을 해야겠죠. 자, 이럴 때 i에는 인덱스가 저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for i in range를 사용합니다. 해볼게요. 하고 자료의 개수만큼 이 for를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랭 a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i에는 시작값이 생략되었으니까 0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i는 0, i는 1, i는 2까지 저장이 됩니다. 랭 a는 a의 길이를 의미하고 a의 원소의 개수는 3개이기 때문에 랭 a는 3입니다. 종료값이 3이면 이 i는 2까지 반복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이렇게 i는 0, 1, 2로 대입될 수 있게 for 문장을 만들었고요. 이제 프린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입력하면 A와 B의 각각 같은 인덱스의 값들을 호출해서 출력하겠지요. 네, 톰은 93점, 제리 92점, 그리고 앨리스는 89점으로 출력되었습니다. 이렇게 리스트의 요소를 호출할 때 인덱스가 필요하면 for i in range, 랭 리스트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리고 값 자체가 필요할 때는 for i in list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리스트의 원소를 역순으로 호출해서 반복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리스트를 입력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슬라이싱 배우셨죠? 리스트 원소를 호출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시작값을 입력하고 종료값 플러스 1을 입력하면 그러면 시작값부터 종료값 마이너스 1까지 그러니까 2면 1까지죠. 이렇게 호출을 해줍니다. 만약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부터 1번 인덱스까지 호출한다.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호출하는 게 되는데요. 만약 이렇게 입력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출력을 하되 증가값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인덱스를 하나씩 줄여가며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맨 뒤에서부터 처음까지 인덱스 줄여가면서 호출하기, 바로 뒤집기죠. 이렇게 실행하면 A 리스트의 원소를 뒤에서부터 호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폼 문장에 적용해 볼게요. 이번에도 택 간격을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또는 리버스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실행하면 A 리스트의 원소를 뒤에서부터 호출해서 프린트문에 적용을 합니다. 방금 전에 슬라이싱 했던 것과 같은 결과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프로 2급 예시 문제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시험 점수에 따라서 학생의 순위를 매기려 합니다. 동점자 순위는 가능한 순위 중 가장 높은 순위로 매깁니다. 예를 들어 학생별 점수가 90, 87, 87, 그리고 23, 35, 28, 12, 46이면 90점이 1등이죠. 그리고 87점이 2명인데요. 87점이 둘 다 2등입니다. 그러면 2등이 2명이기 때문에 3등은 없습니다. 46점이 바로 4등입니다. 네, 이렇게 등수를 매기려면 우리 어때요? 점수를 높은 점수부터 낮은 점수 순서대로, 그러니까 내림차순 정렬을 해야겠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 내림차순 정렬하는 방법 배웠습니다. 소티드를 이용할 수도 있고 소트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뒤에 리버스는 true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학생의 점수를 담은 리스트 스코어가 매개 변수로 주어질 때 순위를 담은 리스트를 리턴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아직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은 배우지 않았어요. 기초문법을 하고 나서 함수 정의하는 방법도 배워볼 건데요. 지금은 함수를 정의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입력을 받아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림차순 정렬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90점을 맞은 학생이 몇 등인지 결과로 출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87점을 맞은 학생이 몇 등인지 이 점수의 순서와 동일하게 학생들의 등수를 출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렬을 할 때 기존의 점수 리스트가 바뀌지 않고 새로운 리스트로 정렬을 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리스트를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렬을 합니다. 정렬을 하면 90, 87, 87, 46, 35, 28, 23, 12 이렇게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90, 87, 23, 35 우리는 이 점수를 맞은 학생이 몇 등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90점이라는 점수가 정렬된 데이터에서 몇 번째 위치하는가, 그 위치를 알아내면 되겠네요. 인덱스로는 0인데요. 등수는 1등이 되겠죠. 그러면 87점은 네, 두 번째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87점을 맞은 학생은 바로 2등이 되겠습니다. 인덱스로는 1이네요. 마찬가지로 이 학생도 2등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학생은 23점인데요. 자, 23점이 인덱스로 몇 번인지 볼게요. 6번입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의 등수는 7등이 되겠지요. 그리고 35점을 맞은 학생은 5등입니다. 28점은 6등, 12점은 8등, 46점을 맞은 학생은 4등입니다.
결국 우리는 리스트를 내림차순 정렬한 다음에 각 학생 점수의 인덱스를 찾고 여기에 2를 더하면 이 학생의 등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특정 값의 인덱스를 알아내는 함수 기억나세요? 네, 인덱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리스트가 스코어라면 score.index 하고 값을 여기에 쓰면 됩니다. 우리가 87점을 맞은 학생의 등수가 궁금하다. 그러면 인덱스 87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87점이 2명인데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인덱스는 2개 이상의 이런 중복된 값이 있을 때 맨 앞에 있는 값의 인덱스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둘 다 1이라는 값을 가져오게 되고 여기에 1을 더해서 2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직접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 파이썬을 실행하고 컨트롤 N을 눌러서 새 파일을 실행했습니다. 먼저 스코어를 입력받겠습니다. 스코어는 한 줄에 여러 개의 값을 입력받아서 각 값을 인티저화하고 그리고 이 값을 리스트로 저장하려면 리스트 맵이라고 입력합니다. 인티저 컴마 input.split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입력받은 값을 공백으로 구분하고 각자 정수화 시킨 다음에 리스트에 담아줍니다. 그리고 순위를 담을 빈 리스트가 필요합니다. answer라고 입력해 볼게요. 자, 이제 스코어를 가지고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원래의 스코어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새로 하나 복사해서 정렬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코어를 복사하겠습니다. s는 score.copy라는 명령을 이용합니다. 이제 s를 가지고 정렬할게요. s.sort reverse는 true라고 입력합니다. 자, 이제 스코어에 있는 점수가 정렬된 s에 몇 번째 위치하는지 인덱스를 찾아야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코어의 점수들을 하나씩 호출해야 합니다. for i in score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i의 인덱스를 s에서 찾는다. 그 값에 1을 더하면 바로 등수입니다. 자, 그러면 r이라고 해볼까요? r은 s.index i 더하기 1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등수가 구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등수를 answer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의 값을 하나씩 추가할 때는 append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answer.append r이라고 입력합니다. 이렇게 변수에 담지 않고 s.index i 더하기 2를 바로 이 자리에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nswer가 구성이 되면 프린트 하겠습니다. 프린트 answer라고 하면 리스트 형태 그대로 출력을 하고요. 프린트 별표 answer라고 하면 리스트 가로를 제외하고 출력해 줍니다. 가끔씩 코딩 테스트에서 그러한 출력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별을 이용하는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실행해 볼게요. F5키를 누릅니다. 저장을 해야겠죠? 값을 입력해 볼게요. 90, 87, 87, 23. 네, 이렇게 하면 1, 2, 7, 그 다음에 5등, 6등, 8등, 4등 이렇게 출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출력된 형태가 print answer라는 명령의 결과이고 여기는 print 별표 answer의 결과입니다.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스트에 관련된 여러 명령들을 배워보고 관련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명령들을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스라든가 백준 사이트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